인생 초반에는 숱하게 꼬리깃털을 머리에 꽂고 허리에 산돼지 오줌볼을 차고 다녔지만 죽음을 앞두고 머리에 관끈을 다시 고쳐매는 자로의 모습은 사회에 귀감이 되었고 공자악단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장자의 도척편에는 자로의 죽음을 두고 공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도척은 춘추시대에 유명했던 도둑인 척을 사람들이 도둑놈 척, 줄여서 도척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요. 이 도척의 이름을 빌려서 공자를 비판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하 사람들이 왜 공구 당신을 도둑놈 구, 즉 도구라고 부르지 않고 도리어 나를 도척이라고 부르는지 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당신은 달콤한 말로 자로를 설복시켜서 긴 칼을 풀게 만들고 당신의 가르침만을 받들게 했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공구는 폭력을 그치게 하고 비리를 막는 힘이 있다고들 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 자로는 위나라 임금을 살해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그 벌로 몸이 동강나고 소금에 절여져서 위나라 동문 꼭대기에 걸리고 말았다. 이것이 곧 당신의 가르침이 아직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고 뭐냐? 이 이야기에서 무인에서 문인으로 변화한 자로의 모습과 그걸 가능하게 한 공자의 가르침의 힘, 그리고 안타깝게 죽어간 자로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애정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도척도 공자의 무리를 도라고 불렀지만 장자 외물편에도 유의 집단을 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장자의 말로써 나옵니다. 유란 본시 예를 운운하면서 도구를 일삼는 놈들이다. 두목인 대유는 무덤 밖에서 망을 보다가 무덤 안에 있는 소유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놈들아, 벌써 동이 트는데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소유들이 말한다. 아직 시체 속옷을 못 벗겼어요. 아, 입속에 찬란한 구슬이 보입니다. 시경 노래가 생각나네요. 푸르고 푸른 보리가 무덤가에 무성쿠나. 살아 베풀지 못한 이들이 어찌하여 죽어 구슬을 머금고 있는고. 그리곤 소유들이 시체의 머리털을 움켜쥐고 아래턱을 쇠망치로 톡톡 두드리면 입이 서서히 벌어진다. 입속의 구슬에는 흠집 하나 내지 않고 솜씨 좋게 훔쳐 달아난다. 이렇게 장자에는 유가를 도둑과 한 통속으로 몰고 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것이 장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공자가 어려서부터 목격한 유의 세계는 이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가는 낮에는 상례를 주관하는 사제이면서 무의 집단이었지만 무덤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이면 도굴꾼으로 변해서 무덤 안의 보물을 훔쳐내곤 했던 것이죠. 또 도굴꾼들이 보물을 훔치는 과정에서 실을 읊어대는 모습도 타락한 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자라는 한 인간이 부딪힌 심각한 삶의 문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그토록 소인과 군자를 구분하려고 했던 것과 제자들에게 너는 소인유가 되지 말고 군자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했던 것은 모두 자신이 보고 살아온 과거 유의 모습에 대한 매서운 비판에서 나왔던 것이죠. 공자는 어떤 경우에도 서인에게 소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특정 계급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죠. 공자가 말한 소인은 유에 대한 비판이고 사에 대한 비판으로 썼던 말인데요. 공자가 형식적인 종교 의례를 행하면서 보물이나 탐내는 소인유들을 데리고 은나라의 종교주의로부터 주나라의 인문주의로 이끌어가는 길은 쉽지 않았고 험난하기만 했습니다.